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정책들이 추진이 될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요, 동두천시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만 동두천 시민을 대표해서 오세창 동두천시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먼저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장 오세창입니다. 이제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내후 외환에 많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그 어느 해보다 위기를 정말 극복하고 모든 일들을 열심히 살아온 한 해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6기를 실질적으로 결산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해이고 올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야 하는 귀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두천시는 2월 달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온 놀자숲, 두드리마트 빌리지, 또 5060 청춘로드 등 굵직한 사업들을 사업 추진단 속에 넣어서 올해 꼭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로 동두천이 제1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동두천시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을 맞아서 올해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좀 해보자 이런 새해 소망을 가졌는데 혹시 시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올해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개인적인 소망 좀 여쭤볼까요? 글쎄 시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적인 소망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우리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편안한 가운데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두천시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는 시민들에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편안하고 사고 없는 동두천이 꼭 1년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망도 동두천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시장님의 인터뷰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 한 해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 백절불굴의 자세로 나아가겠다라고 하셨었는데 2017년 올해는 또 어떤 대표 사자성어를 가지고 동두천시를 이끌어 나가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백절불굴의 자세로 그 어떤 위기도 희망으로 만들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는 전국 최초로 반환공회지에 4년제 대학이 들어섰고 어린이 박물관과 또 청소년 수련관을 만드는 큰 결실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올해는 새해 화두로 던진 사자성어를 유지경성으로 정했습니다. 유지경성이요? 예. 네. 이루고자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 동두천의 두드림과 일맥상통하는 사자성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유지경성의 자세로 차질 없이 모든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2017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느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꼭 얻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경성, 그러니까 작년 한 해는 어떤 사업 시작을 위한 사전 준비였다면 올해는 체감할 만한 성과들을 좀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되는데 좀처럼 이 미군 기지 이전이 아예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은, 쉽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 미군 비디가 이제 원래는 계획상으로 2016년도에 완료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까지 늦어졌고 또 우리 한국군의 화력 부재로 인해서 2020년까지 늘어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사실 그 현재 캠프 모빌 일부 반환에 대해서는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아쉬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캠프 모빌의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새로운 계획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캠프 KC나 호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반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복합 레저타운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반환받은 캠프 님블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군관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국방부가 협의를 해서 군관사 155세대 또 거기에 독신자 아파트를 짓는 거로 해서 아마 2018년도에 착공하면 2019년도에는 완공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미군 기지를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고 그러한 기지를 국가 차원에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해 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그렇게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살짝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미군 기지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여지로 남게 될 텐데 그렇죠. 공여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굉장히 큰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럼요. 사업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단히 부지를 골프장이라든가 복합 레저타운이라든가 산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획은 잡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국가적인 정책적인 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서는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국가가 개발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미군 기지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눠봤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이 지역 경제 문제에 관한 이슈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좀 더 살아나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또 관광 도시로서의 변모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동두천은 산이 68%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산악 레포츠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굵직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방산 일원에 우리 땅이 한 21만 평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름대로 MTB가 그래도 동두천에는 유명한 그 자전거 도로가 됐거든요. 세계대회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MTB 체험단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도 97%까지 계약이 완료가 됐고 이제 아마 올 4월 정도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3층 규모로 산림휴양관이라든가 황토반, 숲속의 길, 가족 단위로 놀러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우리가 놀자 숲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숲을 이용한 힐링 단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면 가족 단위로 와서 어른은 MTB 타고 어머니와 아이들은 숲속에서 놀고 또 숲을 이용해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연을 해서 그런 걸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만든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경기 북부의 가족 휴양 산업단지로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두천에는 6개 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요산, 마차산, 칠봉산, 해룡산, 왕방산, 국사봉 6개 산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을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이제 산책로를 만드는 거죠. 36억을 투입을 해서 산책로를 전부 다 좀 잘 만들고 거기에 전망대라든가
트레킹 코스 등을 조성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요산 자락에 우리가 163억을 투입을 해서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숲을 이용한 놀이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만 된다 그러면 뭐 소요산과 왕방산을 걸쳐서 산악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저희가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공모 사업에서 67억을 받은 두드림 5060 청춘로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거기에 127억을 투자를 해서 원도심이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광극장에서 실버차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옛 추억의 거리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아마 신도시와 원도시의 경제적인 괴리 현상이 해소가 되고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지를 활용한 이 산림휴양 관광단지를 계획 중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6개 산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중에서 대표적인 산이 소요산이라고 소요산이죠. 생각이 드는데 소요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단체가 반발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소요산 모노레일은 뭐 어린이 박물관서부터 공주봉까지 한 2.9km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모노레일 사업은 소요산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설치만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는 뭐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난관에 부딪힌 게 뭐냐면 소요산이 동물보호구역이고 네. 생태 1등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10월 달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걸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용역이 7월 정도면 끝날 것 같고 7월 이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요산의 그 모노레일 사업은 정말로 소요산에 오는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한 번 정도씩은 꼭 타보지 않겠나 저는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된다 그러면 한수 이북의 최고의 관광단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각종 규제가 많아요. 사실 뭐 사업을 하는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자금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이게 빨리 시행이 안 된다. 그런 것은 단체장으로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도 그게 규정이니까 그거를 빨리 탈피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적절한 조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또 어린이 박물관에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어린이 박물관이 원래 처음에 만들 때는 뭐 사업성이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이 박물관이 원래 남부에 하나 있고 북부권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하나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때를 써서 네. 동두천에 어린이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근데 뭐 지금 만들어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산실이 돼버린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2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옵니다. 한 달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두천의 어린이 박물관은 정말 명실상부한 하나의 우뚝 솟은 테마 박물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생각이 들고, 올해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겨울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어린이 박물관에서 또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관광산업 관련해서 이 보산동 관광특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미군들의 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그 미군 부대 앞에 이제 보산동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미군 병력이 한 2만 명 정도가 상주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만 해도 뭐 동두천이 미군 경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라크 사태가 일어나면서 병력이 지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그 병력 가지고 그 미군들이 차지하고 있는 기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동두천이 살 길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관광특구를 어떻게 하면 이제 미군들 장사를 떠나서 나름대로 한국 사람 상대로 해서 젊음의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락 음악과 디자인 아트 빌리지라고 해서 공방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공방이요? 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내가 실력은 있는데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임대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줘가지고 가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쇼핑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는 15개 공방이 개업을 했습니다. 보산역 1층에 가면 센터가 만들어졌고 공방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음악과 디자인 그것이 접목이 돼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거리가 살으려면 젊음의 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동두천에는 신한대학교와 동양대학교, 종합대학이 2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정말로 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도시는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방에 가죽이나 도예, 금속, 뭐 목공예 등 그런 것들이 이제 돼 있으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작품들도 보고 또 내가 직접 만들어도 보고 사가기도 하고 네. 그렇다 그러면 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대학 당국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학생들 동아리방도 거기다 내가 만들어주겠다. 학생들 예술 공연한다 그러면 공연장도 우리가 무료로 빌려주겠다. 호응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3월달 정도 되면 대학교가 개강을 하면 대학생들도 실사단을 좀 파견을 해달라.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가 부족하다, 뭘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 나서서 환경 조성을 해주겠다. 사실 뭐 동두천이 원하는 것은 미 1사단 앞에 그 관광특구 지역을 제2의 이태원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꿈입니다. 하여튼 잘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방을 또 활용한 문화공간으로서의 동두천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요. 최근에 개교를 했죠. 지난해 개교했습니다. 동양대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전에 뭐 대학생 동아리방에 네. 관한 이야기도 좀 하셨지만 미군 공여지에 세워진 최초의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1년여가 지났어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동양대학교가 이제 들어오기까지는 우여곡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대학 당국이나 우리 시, 또 국방부, 환경부, 교육부 여러 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미 공여지의 최초의 대학이 동두천에 섰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교가 들어오면서 일단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그 대학교가 들어있던 자리가 정말로 박지 않은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분위기가 일단 바뀌었군요. 분위기 자체가 예. 확 달라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고 동양대학교 옆에 우리가 창말 고개라고 높은 고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염도로 개선 사업을 해서 평지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제 4차선 중에 2차선은 낮춰서 글로 통행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3월달 개강 전에 평지 도로를 좀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다 교각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찾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그 위에다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동두천의 명물 그런 걸 좀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생각이고 또 동양대학교가 들어오면서 저희들도 뭐 외부에서 큰 회의, 모임 그런 거 하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동양대학교에서 개설을 하고 또 미군 공여지 라운드 테이블 회의도 동양대학교에서 하고 그러니까 네. 오는 분들도 동양대학교를 알 수 있고 또 저희들도
그 오는 사람들이 동두천의 어떤 이미지 개선 그런 네. 것들도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동두천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도시가 개발이 되려 그러면 교수님들의 아이디어, 학생들의 아이디어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산학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지식을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키는 그런 MOU를 체결해서 좋은 파트너십을 연결해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양대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시장님께서 이 청소년층이나 아니면 대학생 이렇게 젊은 층에 관한 관심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또 지난해 12월에 청소년 수련관도 개관을 네.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정주를 한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 문제가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두천 교육도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작년 12월 달에 하나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체육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뭐 춤을 배우거나 음악을 하거나 또 청소년 상담실도 거기에 같이 배치를 해서 청소년의 모든 아이템, 프로그램들을 그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최상의 아이디어를 좀 짜가지고 청소년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 수련관이다 하는 네. 마음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분위기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두천시의 올해 주요 시책들을 좀 들어봤는데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나라방송 이런 인터뷰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동두천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을 알리는 동물이 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동두천으로 볼 때는 2017년은 뭔가는 이루어야 되는 아주 귀한 한 해를 맞고 있다. 정말 기지천이라는 오명 속에서 우리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2017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을 모든 오명을 벗고 새로운 측면에서 기지개를 켜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두천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두천에 대한 이미지, 이제는 어두운 곳이 아니라 밝고 비전 있고 생동감 있는 도시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 2017년도가 지나면 동두천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새해 돌아오는 우리 설날에는 친지들과 아름다운 덕담도 나누시면서 행복한 정유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오세창 동두천 시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지 경성, 예. 새로운 도약의 2017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